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가장 큰 일을 하나 치러냈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 그것도 50bp B컷을 결정하면서 이제는 정말 완연한 피봇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구간을 기대감으로 올해 내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9월을 지나가면서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 안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적응이 필요한지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또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민들을 담아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흐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우세했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B컷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는 살짝 좀 빠졌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기대감을 싣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흐름들을 약간은 좀 뱉어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면서 약간 지연돼서 반영이 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금요일에는 이제 좀 숙제했으니까 조금 쉬어가자라는 흐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미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이 흐름도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를 좀 보였네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어떤 큰 하락의 어떤 시그널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동시에 페덱스가 좀 급락을 했던 것이 안타깝긴 했습니다.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이미 좀 빠진다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드렸던 것 같은데, 페덱스가 아무래도 경기 풍향계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조금은 악재로 작용을 했죠. 금리 인하, B컷이 혹시 경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페덱스가 살짝 다시 한번 얹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하나씩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FOMC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B컷이라는 큰 움직임, 큰 피봇을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 내부 인사들의 발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2인자라고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한 말인데요. 나는 B컷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러 하면은 과거에 매파로 연결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가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할 책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동의했다, B컷에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물가가 정말 잘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B컷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시장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이와 동시에 보우먼 이사라는 사람은 나는 B컷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위원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 쪽을, 그리고 또 B컷 쪽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앞서 보셨던 페덱스처럼 혹시 그래도 연준이 계속 B컷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까지, 매파였던 사람까지 이렇게 나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경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런 고민과 걱정, 기대감을 모두 담아서
11월에도 FOMC에서 50bp B컷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1% 넘게 과반 넘게 추가 B컷을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컷으로 가게 되면 진짜 시장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골마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행인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뭐 제자리라는 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많이 만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나쁜 뉴스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한 3년여 구간이 있었잖아요. 나쁜 뉴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굿뉴스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안 되죠.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둔화되던 고용이 살아나야 되고 떨어지던 물가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경기가 다시 한번 반등해줘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죠.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금리만 놓고 얘기하자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B컷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 장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보셨겠지만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일본 자민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되는데요. 그걸 일주일 앞두고 굳이 BOJ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시장에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주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모험은 한번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재팬의 탑 커런시 디플로마, 그러니까 재무부의 고위 관료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전히 그 빌드업 과정을 좀 잘 와칭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지나가고 나면 BOJ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사실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경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에서 이런 걱정들이 있어도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엔달러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엔화는 이제 인상이 되고 있고 달러화는 떨어지고 인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하면서 급격한 트레이딩이 좀 일어났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더 과도하게 빠졌던 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달러가 단순히 금리 인하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좀 더 급격히 빠져서 엔달러가 밑으로 더 크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B컷을 시장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고 B컷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도 지금 엔화는 인상되고 달러화는 인하되더라도 제자리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거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하나만 보시면요. 워렌 버핏 CEO가 또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갖고 언젠가는
뭐 뷰티, 화장품주도 샀다 그러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거는 매도하고 나서 뭘 샀는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굉장히 아끼는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애플처럼.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2억 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2억 주. 예,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참 대단하기도 한데 그 부분들을 다 어찌 됐든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따르면 본인은 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다른 걸 사주면 괜찮은데 다른 걸 사지 않는다는 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곱씹어 보시는 종목별로도 중요하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봤는데요. 뭐 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논란은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녀의 심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부분들은 아쉽지만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이 반등하면서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가 강했던 것이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 좀 마무리하고 승고르게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인텔입니다. 인텔 주주분들에게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텔에 이렇게까지 많은 뉴스가 한 번에 한 주 동안 터진 거는 저는 진짜 최근 한 5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줬던 것처럼 인텔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퀄컴에서 인수 의사를 좀 타진했대요. 너네 우리 안으로 들어올래? 모르겠습니다. 퀄컴과 인텔의 두 기업의 어떤 역사를 비교했을 때 뭐 누가 어디에 우위에 있다 뭐 떨어진다 이거 보기는 어렵지만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제는 어딘가에게 인수될 수도 있는 기업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피인수 기업과 인수하는 기업 안에서는 피인수 기업이 인수되는 기업의 주가가 보통 반등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흐름이 일단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인텔이 인수가 되는 기업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텔이 자존심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인텔의 주가가 뭔가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인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22% 급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세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뉴클리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원전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재개발해서 AI 가동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 쓸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폐원전이에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원전인데 그것까지도 재가동을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전력을 뽑아내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자 국내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몬루나반트라는 새로운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임상 2A상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 이제 또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강하잖아요. 그 흐름에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이건 또 그거랑 기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GLP-1이라는 그 기전인데 이건 또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려다가 효과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결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여전히 계속 개발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 크게 시장에 무리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해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